유리식을 할 때, 유리식, 무리식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본래진도 들어갈 건데 그때는 복사해서 이렇게 부분도 줄게. 그리고 교재 사야 될 거는 여러분들 목요일날 오면 내가 안 내면 줄 테니까 그때 이제 맞춰서 교재 사면 된다. 자, 오늘 거기 밑에 페이지 번호 보면은 216쪽, 217쪽, 218, 219까지가 숙제입니다. 확인됐죠? 아, 나 저 하여튼 216, 17, 18, 19 밑에 페이지 번호 써있잖아. 니네 딱 거기가 복사했어 내가. 그리고 뒤로 또 보면 페이지가 또 있어. 있지? 어디냐면은 234쪽 바로 무리식이라고 해서 보이잖아. 그래서 234, 235 요거 두 개가 추가 숙제입니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잖아 지금. 유형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책에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82쪽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너네 복사해서 82부터 보이죠? 그래서 82, 83 그 다음에 84쪽이 나오는데 84쪽에 16번까지만 하면 돼. 16번까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뒤로 또 넘기면 무리식이 또 있어. 그래서 무리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89쪽부터 시작이거든? 그래서 89랑 90쪽이 있는데 90쪽에 10번까지만 하면 돼. 확인됐죠? 네, 그렇게. 그래서 문제가 좀 잘려서 여러분들은 니네 복사한 거 있는 거 다 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리식이랑 무리식이 아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부분을 뺀 거야. 확인되지? 네, 요렇게고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수업 쭉 진행할 건데요. 무리식은 사실 내가 할 얘기가 별로 없거든? 왜냐면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제곱근 계산 해봤지? 그 내용이랑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만 넘어갈 거야. 제곱근 계산 다 기억나, 안 나? 나지? 루트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유리식은 2학년 1학기 나와 있는 다항식의 연산이거든? 여러분들 막 식으로 막 곱하고 나누고 막 했던 거 있잖아. 고생공식이랑 같이 섞여서. 그 얘기들을 하는 거라, 그거에서는 내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게 좀 많거든? 그래서 그거 좀 얘기 좀 중점적으로 하고, 무리식은 조금 가볍게 럭하게 한번 가보자고. 확인됐죠? 네.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사적으로 공부해라. 네. 필사적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 3명. 니네 이제 고1이야, 그냥. 네. 3학년 2학기 시험 무, 개뿔무, 삼각비랑 원밖에 없는데 공부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고1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고1 거 준비하면서 공부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 미리 예고하는데 니네 중간고사 보고 나면 기말고사 중3 때 바로 보잖아. 한 달 있다가. 기말고사 대비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문제 내가 주고 풀어보라고 하면은 알아서 풀면 되잖아. 굳이 내신 대비 할 필요 없잖아. 해? 뭘? 한 번만. 한 번만 더 말해달라고? 프린트 한 번만 주세요. 아, 프린트는 챙겨줄게. 대신에 수업 시간 따로 빼서 질문 받고 하는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시간 내서 따로 질문 받고, 진도 그냥 쭉 나갈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고1들 너네 생각해야 될 게 수2 이번에 시험 범위 나가는데 양이 많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거든? 니네 교육과정 바뀌기 전보다. 양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용도 어려운 단원들이 중점적으로 몰려있어. 그러니까 중간, 기말 그 어떤 단원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오롯이 수학에 포커스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교재 더 개념 블랙 레벨 똑같이 갈 거거든. 수학2. 더 개념 블랙 레벨 가는 동안에 고1들은 수학2 그냥 기본적인 유형서들 있잖아. 뭐 센 B만 모아져 있는 거라든가 RPM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하나 추가로 더 사라. 그래서 진도 나가는 거 맞춰서 문제 계속해서 풀어 나가라. 안 되면 자이스토리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뭐라도 사. 알았냐? 예. 그래서 그거 학원 진도 나가는 거와 별개로 추가로 풀고 따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개념 블랙 레벨 문제 적잖아. 프린트 추가로 계속 나갈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질문 다 받으면서 정리할 거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은 원 단원 도형의 방정식 자체가
난해해. 너네 보기에. 거기서부터 복병이니까 공부 좀 이번에는 많이 좀 해보라고.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개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유리식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유리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유리수의 형태로 쓰여진 식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 뭘 보고 유리수라고 불러? 유리수가 어떤 수야?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가 뭐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건 실수고 이 새끼야. 유리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수. 야, 이걸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냐. A분의 B꼴. 그리고 분모 A가 뭐야? 0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A와 B가 뭐야? 정수. 그리고 A와 B가 뭐야? 서로소.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관계로 나타낼 때. 확인됩니까? 이렇게 써진 애들이 유리수.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는 식의 모양을 살피게 될 때 단순하게 그냥 x 플러스 2, 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모와 분자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분모에도 미지수가 포함된 다항식의 형태로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가장 손쉽게 얘기를 한다면 유리식이라는 모양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 분수의 꼴인데 분모도 다항식 그리고 분자도 다항식의 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의 형태를 얘기하게 된다. 확인됩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내가 만약에 3분의 x라고 썼어. 유리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 사실 돼. 이것도 유리식은 맞아.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쓰는 애를 뭘로 분류를 하냐면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3분의 1 x라고 쓸 수가 있지? 그래서 그냥 단항식, 다항식 이런 식의 형태로만 분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얘도 유리식이 되는 거는 맞기는 해. 근데 굳이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왜? 분모의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등교과 과정 안에서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분모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무슨 식? 유리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모의 미지수가 없어도 유리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분모의 미지수가 없는 형태들은 우리가 굳이 유리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왜냐면 앞에서 미친 듯이 계산하고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니? 라고 여러분들한테 반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식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따르겠다는 거야? 분모와 분자 모두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거나 최소한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식을 계산하는 것만 연습을 따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이 밑에 있는 분모에 무조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의 형태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분모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서 이미 신나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까지 인수분해, 뭐 다항식의 나눗셈, 기타 등등의 방법, 곱셈 공식 등등 해서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잘 안 된다면 이번 기회에 또 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이 분모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자,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유리수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해봐. 유리수를 계산할 거야. 유리수끼리 계산할 거야. 예를 들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야. 얼마야? 1. 왜?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분자끼리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승우야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분모끼리 더해서 5분의 분자끼리 더해서 2 하면 되나? 예전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어. 욕했어. 그러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유리식을 계산하는 방법도 유리수의 계산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조건 뭐냐? 통분이야. 통분을 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좀 전에 들었던 예를 다시 떠올려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야. 통분을 해야 되겠지? 얼마로 통분할 거야? 그 6이라는 숫자 어떻게 찾았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찾았지. 다시 말하면 통분하는 방법 뭐 이용한다고? 분모의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한다 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 숫자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를 찾을 수는 있어요. 식이 나오면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찾아요? 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들 교과 과정상 공통수학 원에서 다항식의 연산막 하잖아. 그때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우고 다항식에서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안 했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게 맞거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는 1단계 분모를 모두 인수분해해. 확인돼요? 분모를 전부 다 인수분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인수분해된 결과를 보지. 인수분해된 결과에서 공통인수라고 부르는 거 있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 공통인수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최대 공약수라고 생각하면 돼. 공통인수를.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게 아니라 최소 공배수를 찾고 싶었던 거잖아. 최소 공배수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최대 공약수에다가 남아있는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서 봤었던 거냐? 숫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소인수분해 하면서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어떻게 찾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을 우리 뭐 했어? 나눴지? 공통으로 겹치는 최대 공약수로 나눴잖아. 그럼 나누면 뭔가 짜투리가 남을 거고 뭔가 짜투리가 남았잖아. 맞지? 이때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였어? 최소 공배수 L이 되는 거였잖아. 맞지?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최소 공배수를 찾는다.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승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믿어도 되는 거야? 눈이 반쯤 풀렸는데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자존심 세울 때 아니야. 여기 어려워. 예. 뭐가? 안 된다고? 아니요. 어려워. 잘 보고 해야 돼.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린 요걸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자. 자, 지금부터 잘 봐. 여기다 예를 들어줄게.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분의 1이라는 하나의 다항식이 있어. 유리식이 있어. 여기다 더하기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의 곱분의 3이라고 쓸 거야. 이거 두 개 더해보래. 그럼 지금 분모가 같아 달라? 다르니까 우리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공통인수를 먼저 찾는 거야. 누구야? 그렇지. 여기 두 개 있고 x 플러스 여기 하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씩 공통인수를 먼저 적어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긴 누가 남아있어? 여기 남아있는 애가 x 플러스 2잖아. 여기 남아있는 애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쪽에 남아있는 애는 누구야? 그렇지. 이렇게 된 게 분모의 요 두 개의 다항식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통분을 했어.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앞에 있는 분수의 분모가 이렇게 바뀌고 싶어. 뭘 곱해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 있는 분자에다 뭐만 하면 돼? x 플러스 3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분자에다가 여기 분자 3에다가 뭘 곱해야 돼? 그렇지. 3에다가 x 플러스 2를 곱하고 중간에 연결부호가 플러스로 나왔지? 이렇게 해주면 통분이 된 거야. 확인됩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한다? 통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지? 이 식이 지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써놨지만 좀 더 복잡하게 변해 나갈 거야. 그건 염두에 두고 있어. 자, 어쨌든 복잡하더라도 원리는 똑같아.
분모를 다 인수분해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통인수를 먼저 찾아서 최대공약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소공배수는 최대공약수와 남은 짜투리 부분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니까 이걸 통해서 최소공배수를 찾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놓으면 돼.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는 굳이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지금은 요것만 남아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해서 통분하는 방법을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문제 봐봐. 뒤에 보면 개념편 보지 말고 유형편으로 보자. 유형편에 보면은 82쪽이야. 82쪽에 보면은 당장 1번 문제 봐봐.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야 되겠지? 1번 문제에서 바로 통분 연습시키는 거야. 확인돼? 자, 그 다음에 또 3번 문제 봐봐. 분모가 또 다 다르지? 계산하려면 뭐 해야 돼? 통분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또 다 다르니까 통분해야 되겠지? 그럼 중간에 건너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왜 건너뛰었냐면 이거는 연산을 할 거니까. 확인되지? 그래서 이제 이 2번 같은 경우를 이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라면 통분이 끝났어. 그럼 계산을 하면 되겠지? 근데 통분을 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결국에 뭘 연산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덧셈 아니면 뺄셈을 할 때만 통분하면 되는 거지? 요새 내가 초딩반 애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곱셈하고 나눗셈 할 때도 막 통분하는 인간들이 막 있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아이고 쉽지? 근데 우리라고 안 그럴 것 같아? 식연산하다 보면은 덧셈 뺄셈 할 때 통분을 해야 되는데 곱셈 나눗셈 할 때도 통분하는 인간 분명히 여기서 최소 하나는 나와. 이게 그 한 명이 딱 정해져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아니라 랜덤하게 계속 수시로 바뀔 거야. 그래 놓고서 맞다. 덧셈 뺄셈이지, 곱셈 나눗셈이지 분명히 이래. 그러니까 염두에 항상 두고 있으라고. 알겠죠? 그럼 덧셈 뺄셈 할 때는 통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반대로 곱셈이랑 나눗셈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될까? 그렇지. 곱셈이랑 나눗셈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 뭘 하게 될 거냐? 약분을 하게 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통분이 있다라면 우리는 이제 무슨 연산을 하게 될 거냐? 약분이라는 연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확인되죠? 그럼 약분을 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야? 분자와 분모에서 공통 부분을 나눠버린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그 약분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뭐가 되겠어? 분모와 아니야. 분자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끝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공통인수를 찾아서 뭐 할 거야? 약분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번 단원 좀 더 폭넓게 보면은 뭐의 연장이야? 인수분해 단원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2차식의 인수분해는 이제 암산이 어느 정도 될 거야. 2차식은 이제 보면 눈으로 보면은 쓱 하고서 웬만한 건 이제 풀어낼 텐데 3차, 4차, 고차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해. 그럼 그때 당연히 인수분해 하려면 뭐 해야 돼? 조리제법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리제법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공통인수. 분모와 분자 사이에 있는 공통인수끼리 약분을 한 후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그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문제 2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면서 한번 가보자. 자, 유형편의 2번이야. 식을 한번 써볼게.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에다가 갑자기 나보고 x 플러스 2랑 분의 x 플러스 3을 곱하고 여기다가 갑자기 또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4로 나누라고 시켰어. 확인되니? 그러면 야 여기서 우리가 분자 분모끼리 약분을 막 해나갈 건데 어떻게 약분할 거야? 나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이런 애들도 봤어. x제곱 보이니까 일단 지우고 시작하더라. 그리고 나 이번에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하는데 와 이걸 하고 있더라고.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분의 3a 플러스 4b였나? 뭐 이렇게 써져 있었거든? 지우고 지우더니 갑자기 이걸 7이라고 써놓고서 나보고 정답이 왜 아니냐고 물어보는 인간이 하나 있었어. 웃기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분명히 나온다.
왜? 계산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이걸 지우고 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실수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우스갯소리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머리털 더 뽑아버린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 그러면 지금 같은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통인수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약분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가 없어. 인수분해야. 확인돼? 그럼 자, 승우야. 분모 인수분해 해봐. 플러스 3과 그렇지. x-2의 코. 못생긴 분자 인수분해 해봐. x 플러스 2와 그렇지. 아, 잘했다. 자,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리고 동시에 나눗셈 보이지? 곱하기로 아예 고쳐버려. 이 정도 되잖아. 그럼 자, 다크서클 인수분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그래, 그거 여기다 쓰면 되지? 장난하냐? 곱하기로 바꿨잖아. 그럼 여기야? 그래, 여기에 x 플러스 4랑 역수치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지? 자, 그 다음에 커피가루 어디야? 그래, 너 앞으로 커피가루 하자. 씨. 아, 찌꺼기는 좀 그러니까 뭐야? x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일단 정리를 다 해놓고 여기서 약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약분은 당연히 분자와 분모끼리 약분하는 거지. 잘 봐. x 플러스 2 여기 있고 여기도 x 플러스 2 있으니까 분자끼리 약분하면 돼, 안 돼? 이거 하는 중학교 2학년 있더라. 죽는다 진짜. 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 쫙 봤더니 x 플러스 3이 이렇게 지워지지?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또 지워지지? 그 다음 또 여기 x 마이너스 1이 또 지워지지? 다 된 건가? 여기 또 있네? 이렇게. 그럼 앞에 거 남은 거 없지? 여기도 없지? 여기만 남았지?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면 돼? x 플러스 4분의 x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약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하게 될 거다. 확인됩니까? 여기까지가 계산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계산법이야. 통분과 약분에 대한 계산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 볼래? 5번 문제도 일단 뭐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맞니? 근데 이제 이 5번 문제를 보면은 앞에 있던 문제랑 생긴 게 써져 있는 문장의 뜻이 조금 달라. 1, 2, 3, 4번 문장에 써져 있는 거는 그냥 간단히 해라, 풀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 근데 여기엔 뭔가 단어가 추가가 됐어. 무슨 단어가 추가가 돼 있지?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뭐라고? 야이씨.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 말이 추가가 돼 있는 거야. 확인돼?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그냥 유리식의 형태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유리식이 단독 파트가 아닌 다른 단원과 혼합되기 시작하는 거야. 무엇이냐? 유리식의 항등식에 대한 얘기로 등장을 하는 거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항등식은 분모의 미지수가 없었어. 그냥 다항식의 형태로만 써졌던 항등식이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유리식 자체 내에서 항등식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랬을 때 유리식이라는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어떤 특징이냐면 유리식은 유리수의 형태를 따라가는 식이라고 그랬지. 유리수라는 형태가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분수들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어디 건방지게 고개를 까딱까딱거려? 있어, 없어? 없잖아. 뭐가 없어? 커피 찌꺼기? 정신 차려.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식의 항등식을 풀 때는 요거 하나를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 무엇이냐? 분모에 써져 있는 다항식 있지? 즉 분모의 다항식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확인돼요? 물론 앞에서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논리가 섞이기 시작을 했을 때 저 분모가 0이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관가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절대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귀찮다면 그냥 유리식이야. 분모의 미지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어떻게 하면 돼? 배제. 없애버리고 안 돼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겠지.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게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유리식이 항등식이 됐을 때 우리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풀이는 통분할래, 약분할래 또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냥. 확인돼? 그럼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을 봐봐. 뭐 하고 싶어져? 좌변과 우변에 지금 식이 나와 있지. 좌변은 분모가 2차식으로 나와 있고 우변은 1차식 두 개가 더한 걸로 나와 있잖아. 그럼 인수분해해서 좌변과 똑같은 식의 모양을 만드는 게 편할까? 아니면은 통분을 해서 우변과 똑같은 식을 만드는 게 편할까? 통분하는 게 더 편하겠지. 어떤 사람은 인수분해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확인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상에서 혹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때 추천해주는 방법은 그냥 통분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 왜냐하면 식을 상상 속에서 쪼개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즉 인수분해보다는 곱셈공식으로 전개하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통분해서 계산해, 좌변과 우변 비교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선생님, 통분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만 연습을 하면 굳이 쪼개는 거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근데 그게 또 아니야. 우리는 추가적으로 또 뭘 연습을 해줘야 되냐면 이건 이제 고급 기술이거든? 뭐냐면 하나의 식을 쪼개는 방법. 이것도 연습을 해줘야 돼. 하나의 식을 쪼개는 방법도. 확인돼요? 자, 어떤 식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내가 만약에 AB 분의 A 플러스 B라고 썼어. 하나의 식, 유리식이 나온 거잖아. 그치? 이 식은 두 개의 식으로 쪼갤 수 있어. 어떻게 쪼개면 될까? AB 분의 A 플러스 AB분의 B 이렇게? 땡!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B분의 1이랑 B분의 정답. 이거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왜? 이거 두 개 통분하면 얘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말하면 한 식을 쪼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통분된 식이잖아. 맞지? 그 통분된 식을 원래 식으로 돌리는 거야. 원래 식의 모양으로 복원해 나가는 거.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원래 식의 모양으로 복원. 확인됩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로 되게 마지막에 보는 거라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정도로만 알아두고 요거는 문제 많이 풀면서 감으로 익혀야 돼. 당장 복잡한 식 보고 이게 원래 어떤 식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 지금 너네는 상상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 뭐가 있냐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말고 4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야. 이거 원래 식이 뭐였을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하지 말고 그냥 2로 하자. 이렇게. X 마이너스 3. 이거는 x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을 한 거야. 통분하면 x 플러스 1이 된다.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 이거였어. 통분하면 분모 요거 되지? 그러면 통분했을 때 얘가 위로 올라오고 얘가 일로 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복원하는 거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감으로 맞춰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어려운 거니까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을 해. 아시겠죠? 확인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통분과 약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지금 얘기를 했었지? 통분과 약분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언제까지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한 문제 푸는데 1분 이하의 시간이 걸릴 때까지. 그 어떤 유리식의 계산 문제를 던져주더라도 1분 이하의 시간이 걸릴 때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방학 때 산수반 하듯이 미친 듯이 연습을 해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많이 해봐야 돼. 문제 많이 풀고 추가 프린트 계속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자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고. 선생님 분명히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단순한 계산에서 조금 뛰어넘어서 몇 가지를 공식화시켜서 정리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특수한 형태로 아이 이름을 붙여서 부분분수. 라는 형태를 하나의 형태로 정리하고 외우도록 할 거야. 아까 우리 네 번째 봤었던 거 있지? 사실 그 네 번째 봤었던 거를 더 쉽게 라이트하게 바꿔놓잖아? 쉽게? 그러면 이 부분분수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분수를 열심히 연습하고 나면 아까 봤었던 그 모양이 있었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감으로 맞출 수 있다 그랬지? 그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조금 확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분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지? 네. 자, 그럼 이 부분분수라는 건 어떤 형태를 얘기하냐면 총 두 가지 모양이 있어. 아이고!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목소리가 탁탁 트인다, 야. 야, 이거. 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난 이렇게 써줄 거야. A 곱하기 B 분의 K라는 형태의 꼴로 식이 나왔을 때. 확인돼요? 그리고 이때 이런 조건을 하나 붙여줄게. 단 A라는 게 B보다는 작은 형태를 따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원래는 상관이 없어. 근데 굳이 나는 A가 B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랑 똑같은 식이 B-A 분의 K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는 식과 완전히 동일한 식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분해서 계산을 다 하잖아? 무조건 이게 나올 거란 얘기야. 확인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되게 복잡하지? 맞지? 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봐. 요거 두 개 통분해봐. 뭐 돼? A, B분의 B 마이너스 A 되지? 여기랑 곱할 거야. 그럼 분모끼리 분자끼리 약분되잖아. 그럼 A, B분의 뭐야? K. 그냥 나와버리지. 맞죠? 그냥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항등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그래서 이 모양을 첫 번째로 우리가 외워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모양은 뭐냐면 분모가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물론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 세 개, 두 번째 나오는 요거 있지? 이거는 현재 교육과에서 빠졌거든?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는 해. 근데 기왕 외울 거 비슷한 거니까 같이 외워버리라고 써주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두 개일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지. 근데 세 개잖아. 맞지? 어떻게 할까? 각자 다 빼? 이럴 때는 A, B, C 중에 니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 뭐가 마음에 들어? C. C가 마음에 들어? 그럼 C 빼고 나머지를 똑같이 쓰면 돼. 썼지? 그리고 C가 마음에 들었지? 그러면 C만 추가해서 적으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실제로 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그렇지. 자, 확인해보자. 통분할 거야. 분모 뭐 돼? ABC 분해. 여기 B 필요하잖아. 여기는 A 필요하잖아. 이거지? 또 약분되고 나면 ABC 분의 K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였어? 마음에 드는 애 하나를 골라주라는 얘기지? 그거 하나 빼고 나면 똑같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외우기가 싫으면 이렇게 해도 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아까 우리 C가 마음에 든다 그랬지? 그냥 C만 따로 빼. 그럼 이거 되잖아. 이거 아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뭐야? C분의 1에다가 곱하기 B-A분의 K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곱해진 거잖아. 맞지? 어차피 여기 곱하기 생략돼 있는 거지. 이 C를 뭐 하면 될까? 얘를 요 안에다가 분배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냥. 그러면 동일해졌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B-A분의 K 그리고 여기다가 AC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정해놓고 따로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2번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분수꼴로 바꾸는 형태를 우리가 외워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확인됩니까? 확인돼요? 네.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식 계산할 때도 비슷한 형태로.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줄게. 결국에 이 부분분수를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 잘 봐야 돼. 개 어려워. 자, 1 곱하기 2는? 그래, 2분의 1. 2 곱하기 3은? 6분의 1. 3 곱하기 4는? 15 곱하기 16은? 모르겠어요. 아니다. 240. 계산하라고 이 새끼야.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럼 이제 얘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야, 이거 다 통분해서 더 할래?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을 잘 보니까 앞에 있는 2분의 1 보이지? 아까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일부러 힌트 준 거야. 1 곱하기 2분의 1이지. 얘는 이거지. 그 다음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240 누구 곱하기 누가 했던 거지? 15 곱하기 16 했던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각각의 분수들의 모양을 전부 다 보니까 어때? 부분분수꼴이지? 확인돼요? 그래서 이 부분분수꼴인 걸 파악해서 부분분수의 형태로 식을 변형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보이는 앞에 거부터 볼까? 자, 부분분수 형태로 써진 거대로 따라가면은 A가 1이고 B가 2고 K가 1인 거지? 맞아요? 그럼 변형해. 2-1이면 얼마야? 1이지? 1분의 1이잖아. 굳이 묶을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버리면 그만인 거지. 확인돼요? 그럼 자, 그 다음이야. 여기야. 얘는 마찬가지로 2에서 3에서 2 빼면 1이지? 1분의 1이잖아. 쓸 필요 없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2분의 1 빼기 3분의 1.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바꿔봤을 때 선생님이 굳이 큰 거를 B라고 잡은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가 B였고 여기가 A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2 빼기 3 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 되지. 마이너스 나오면 계산하기 빡세잖아. 그래서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쪽으로 생각하라고 한 거야. 잠깐만. 왜? 결제. 나 지금 결제 안 돼. 나 할 줄 몰라. 응. 확인되지? 그래서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쪽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던 거다. 알겠지? 마이너스 나오면 또 분명히 부호 빼먹는 애가 여기 최소 2명 있잖아. 마이너스가 나와도 계산은 돼요. 동일하게 계산이 돼. 이따가 보여줄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했지?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뭐겠어?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본다라면 3분의 1 빼기 4분의 1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가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15분의 1 빼기 16분의 1. 그럼 이렇게 딱 써놓고 봤더니 괄호를 싹 풀어 제낀 다음에 산수를 한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다 더하기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소거가 돼버리지. 이걸 이제 봤어? 마이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럼 이렇게 해서 중간 거 지우고 여기까지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돼버리게 되는 거야? 1 빼기 16분의 1. 그래서 결과가 16분의 15예요. 이렇게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부분분수를 이용한 계산이야. 이해돼야 안 돼? 이해돼? 그럼 자, 이번에는 숫자 바꿔보자. 이번엔 이렇게 써줄게. 자, 또 물어봐야지. 아저씨, 1 곱하기 3. 그럼 3분의 1. 2 곱하기 4. 8분의 1. 그 다음엔 뭐겠어? 내가 뭐 쓸 것 같아? 2 곱하기 4 했잖아. 아, 저 상상력이 빈약한 인간. 3 곱하기 5. 오, 맞았네요. 그 다음에 뭐 쓸까? 24.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까? 그건 제가 모르죠. 20 곱하기 22. 얼마? 440. 그래. 440분의 1까지 가보자. 이렇게. 확인됐어? 네. 그럼 자, 이번에도 또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잘 보니까 분모만 딱 봐봐.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번엔? 여길 2로 바꿔볼까? 이렇게? 2? 그래, 2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확인됐니? 자, 그러면 분모만 봐. 3, 누구 곱하기 누구야? 1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15는 3 곱하기 5. 얘는 4 곱하기 6. 맞죠? 마지막 얘는 20 곱하기 22.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숫자들이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숫자보다 뒤에 게 2가 크지. 다시 말하면 n과 n 플러스 2를 곱한 거 분의 여기 위에 있는 숫자 2라는 이러한 꼴의 형태로 모든 숫자가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맞아, 아니야? 다 같은 모양으로. 여기 있는 숫자가 1이면 1이 들어갈 거고 여기 있는 숫자가 10이면 10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이러한 꼴로 바꾸는 걸 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교육과정상 대수였나? 거기서 다 한다고.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거야. 이걸 바꾸는 거를.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전체적인 모양이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구나 정도만 딱 생각을 하면 돼. 확인됐지?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계산하는 방법 뭐 하면 돼? 얘를 가지고 부분분수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보는 얘를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얘를 B라고 하고 뒤에 있는 애를 A라고 한번 해보자.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가 K가 되는 거잖아. 시계 모양이 어떻게 돼? B-A를 해야 되지. 뭐야?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번에는 우리 조건을 안 따지고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야. 맞지? 그리고 분자 K는 2지. 이걸로 묶여 나가는 거잖아. 맞냐 아니니?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여 나간 상태에서 앞에 거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하면 3분의 1 빼기 1분의 1이 되면 되는 거네. 맞아 아니야? 요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해돼 안 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얘 보는 거야. 얘는 A가 얘고 B가 얘잖아. 맞지? 또 빼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번에는 4분의 1에서 빼기 2분의 1이 돼버리잖아. 이렇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거. 여기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에서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얘까지 한번 해보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가 되고 6분의 1에서 빼기 4분의 1이 되는 거지? 맞지? 자, 봐봐.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끝까지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까와 다르게 어때? 소거가 안 돼요. 소거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뭔가 되게 복잡하지? 빼기가 막 껴있고
맞아? 근데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로 다 묶어내면 돼.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소거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소거되는 게 아까는 어땠어? 뒤에 있는 거는 얘랑 바로바로 소거가 됐지. 근데 이번에 봤더니 여기가 작아. 오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지? 실제로 소거되는 모양이 어디가 소거가 될 거냐면 얘랑 얘가 소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뭔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보기가 좀 많이 힘들지? 그래서 일부러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더 있는 거야. 그렇게 빼면 여러분들이 더 편할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식을 그럼 바꿔서 써보자 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써놓고 한번 비교해보자고. 어느 쪽이 더 편해 보이는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버리면 A가 지금부터 1이고 얘가 A고 얘가 B인 형태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B-A니까 2분의 2잖아. 1이니까 앞으로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냥 바로 뭐라고 쓰면 돼? 1분의 1에서 빼기 3분의 1. 맞지? 그 다음 더하기. 다음 거는 뭐야? 2분의 1에서 빼기 4분의 1. 그 다음 건 뭐야? 3분의 1에서 빼기 5분의 1.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잖아. 다음번에 뭐겠어? 4분의 1 빼기 6분의 1.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겠어? 만약에 여기가 20이 아니라 19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9분의 1에서 빼기 21분의 1이 되겠지? 마지막 20이 들어갔더니 20분의 1에서 빼기 2분의 1까지 나오겠지?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괄호는 생략하자.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빼고 나면 이번에는 바로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지. 얘가 누구랑 약분이 되는 거야? 누구랑 소거가 돼? 한 칸 건너서 소거가 되지. 그럼 다시 여기 뒤에 있는 얘가 또 누가 되겠어? 한 칸 건너 다음 거잖아. 맞아, 아니에요? 그럼 다시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한 칸 건너 다음 거랑 소거가 되겠지. 중간 거 끼고 갈 거니까. 맞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번에 나온 이 마이너스 6분의 1이 어떻게 되겠어? 한 칸 건너 다음 거에 앞에 거랑 소거가 되겠지. 물론 숫자는 지금 다르지만 중간에 생략되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놓고 본 거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때? 앞에서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아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빼기 쪽에서는 뒤에 2개가 남았지. 마이너스 21분의 1 마이너스 22분의 1. 이번엔 이것만 산수하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분수를 계산하는 하나의 팁을 줄 수 있어. 100%는 아니거든? 100%는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100% 성립되는 그건 아니야. 근데 8, 90% 이상은 돼. 니네가 문제 풀 때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힌트는 돼.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문제 생각해봐. A, B 사이에 얼마 차이 났었지? 1 차이 났지. 이번엔 얼마 차이 나? 2. 맞지? 즉 B-A 값 있지? 맞죠? 이거의 값에 따라서 값만큼 남는 항의 수가 결정이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1 차이 났지? 맨 앞에 하나, 맨 뒤 하나 남았지? 1 차이니까 플러스 하나, 빼기 하나 남은 거야. 맨 앞과 맨 뒤에. 확인돼? 그럼 2 차이면 앞에 2개, 맨 뒤에 빼기 2개 남는 거야. 3 차이면 앞에 3개에서 플러스 3개, 뒤에 3개에서 빼기 3개가 남아. 8, 90% 이상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인지를 보고 우리가 써야 될 항의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 이걸 다 나열하면서 풀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대략적으로 그만큼 남겠구나. 물론 이게 내가 8, 90%가 된다 그랬지. 나머지 10에서 20% 문제들 있잖아.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항 차이가 4 차이가 나거든? 근데 앞에 2개, 뒤에 2개가 남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땡큐잖아.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니까, 맞지? 근데 더 늘어나진 않아. 4 차이가 나면 앞에 최대 4개야. 앞에 최대 4개. 2 차이가 나면 앞에 최대 2개야. 근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 그건 상황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게 될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를 통해서 부분분수꼴로 나와 있는 애들을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럼 이 부분분수를 우리가 보고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부분분수 문제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만 우리는 부분분수니까 써먹자. 이렇게 바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 아니야. 부분분수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면 이게 부분분수 문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풀지 뭐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예상하지만 이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안 주고 내가 딱 여기까지만 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하잖아? 그럼 니네 100%야. 이거 통분하고 있을걸? 그러지 않겠냐? 4개니까 만만하거든. 통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그거를 통분하는 게 아니라 부분분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숫자 처음 분모 보였지? 약분했잖아. 약분이 아니라 누구 곱하기 누구였어? 1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4였지. 얘는 3 곱하기 5였지. 이렇게 딱 써놨을 때 차이가 얼마 차이나 지금 다? 이 차이 나지. 이 차이가 일정하게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럼 부분분수야. 두 개의 수의 곱으로 쪼갰을 때 일정하게 차이가 나는 형태로 쪼갤 수만 있다라면 전부 다 부분분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같이 하나 또 보고 갈 거야. 어디를 볼 거냐면 이 부분분수 문제는 문제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 자, 개념편으로 가보자. 지금 지훈이는 자느라 정신이 없고 오이씨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내가 문제 따로 뽑아서 줄게. 우리 책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책이 지금 없어 부분분수 문제. 따로 줄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분분수 꼴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요거는 잘 좀 기억을 해놔라. 왜? 있어? 비슷한데 조금 달라. 숫자 계산하는 걸 난 보여주고 싶었거든. 다항식이 아니라. 여기까지 일단 확인됐죠? 그래서 부분분수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졸지 마.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야. 안 되면 서서 들어. 오늘 그래서 일부러 나 지금 말도 되게 천천히 하고 있잖아. 근데 1.5배속으로 들어도 부담 없게. 분명히 1.5배속으로 들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그지? 그냥 켜놓고 여자친구랑 카톡하고 있을 거고. 여자친구 핸드폰 여기 보면서 해벨려고 웃으면서 변태 같은 웃음 짓고 있을 거고. 여자친구 없는 인간들은 모르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비례식의 형태야. 비례식꼴의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야. 비례식꼴. 자, 근데 이 비례식꼴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언제 처음 접하게 되냐면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처음 접하게 돼.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고등학교랑 공통수학 할 때, 공통수학 원할 때 다항식의 연산했었지. 1단원에서 곱셈 나눗셈 하고 막 할 때, 그때 막 시계값 구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인수분해랑 막 하고 할 때. 그때도 한번 나오긴 해. 근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딱 형태에 맞춰서 정리하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이 비례식의 형태를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 어디를 보면 되냐면 유형편의 84쪽을 보는 거야. 유형편의 84쪽 보이죠? 14번 문제 봐봐. 비례식이라고 아예 유형별로 딱 구분이 돼 있어. 보이지? 보면은 14번 문제 그냥 눈으로 볼래? x 대 y 대 z라는 연비가 나왔어. 2대 3 대 4로 나왔어. 그러면 x가 2고 y가 3이고 z가 4란 얘기야? b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x 뭐라고 쓸 수 있어? 2k, y는 3k, z는 4k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과정 하면서 되게 많이 해봤지.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비례식꼴로 등장을 했을 때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은 현재 교육과정상 딱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해. 무엇이냐?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치라고 시켜. 딱 요거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해. 근데 나는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줄 거야.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알겠지?
어쨌든 요거가 익숙해지면 사실은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방법에 익숙해지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x 대 y 대 z가 1대 4대 5야. 2대 4대 5로 가자. 확인돼요? 그러면 x를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쓰면 돼? 2k. y는 4k. z는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그냥 대입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된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x 플러스 y가 아씨 뭐라고 하지? 이렇게 나오면요. 이것도 비례식의 한 형태야.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얘를 그냥 K라고 하면 돼. 확인되니?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첫 번째 뭘 만들 수 있냐? X랑 Y 더한 게 뭐야? 4K. 두 번째 Y랑 Z 더한 건? 3K. 세 번째 Z랑 X 더한 건? 2K. 이렇게. 맞아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X가 몇 K고 Y가 몇 K고 Z가 몇 K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걸 지금부터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찾을 거냐?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다 더해. 그럼 뭐 돼? 2배를 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K야? K.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 K야? 야! X, Y 더하면 4K라며. Z 하나 더 더했더니 2분의 9K가 됐네? 그럼 Z 몇 K야? 2분의 1K. 맞죠? 그럼 Y는 얘 갖고 찾으면 되는 거잖아. 뭐가 돼? 2분의 5K. 맞아요? 그러면 X는 2분의 3K. 그래, 이런 식으로 한 문자 되는 식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것도 비례식의 한 예야.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돌려서 문제 풀 거야 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당장 15번에 봐. 15번 문제가 딱 이 형태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응,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골 때리는데? 선생님 16번도 한번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16번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 15번이랑 매우 유사하지? 근데 차이점이 뭐야? 15번에는 분모가 상수니까 몇 K가 되는지 확실하게 툭툭툭 나왔는데 이번엔 분모가 뭐야? 문자네? 맞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 번째 형태, 이제 여기 이 두 번째 형태의 응용 심화 버전이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16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다. 기말고사 시험 문제야. 16번 문제가. 어떤 모양이냐? 여기다 그냥 써볼게. A분의 3B 플러스 2C 가 3B분의 2C 플러스 A 가 2C분의 A 플러스 3B 가 K다라고 아예 줘버렸지? 그럼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마치 생긴 게 어때? 2번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지? 2번 풀듯이 똑같이 가면 돼. 자, 해보자. 2번 할 때처럼 가면은 3B에다가 플러스 2C를 한 게 몇 K가 되는 거야? 그렇지, AK.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플러스 2C를 한 게 몇 K가 되는 거야? 3BK. 그 다음 다시 A에다가 플러스 3B를 한 게 몇 K가 되는 거야? 2CK.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A가 몇 K, B가 몇 K, C가 몇 K인지 아직 모르지? 더해버려. 그럼 뭐가 돼? 2배를 한 A 더하기 3B 더하기 2C가 몇 K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3B 더하기 2C에다가 K 곱한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바로 여기서 정답이 등장하지 않냐? 뭐가 나와? K가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별표야, 시험 문제고. 왜 절대 안 되냐면 생각을 해봐. 유리식의 모양이지. 유리식일 때는 분모가 반드시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지. A 0 아니야.
3b도 0 아니고 2c도 0 아니야. 근데 세 개 다 더하면 0 될 수 있어, 없어? 가능성이 생겨버렸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K가 얼마야? 2. 아니면 두 번째, A 더하기 3B 더하기 2C가 얼마야? 0이어도 돼.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야. 두 가지 의미를 다 떠올려줘야 된다는 거다.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봐. 첫 번째 K가 2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우리 보고 그냥 문제에서 봐봐. 16번. K값 찾으라 그랬지? 맞아요? K가 2 가능한 거잖아. 일단 우리 요거 하나 찾은 거야. 근데 이게 주관식이었잖아? 근데 여러분들 당당하게 2 쓰고 이 문제 끝났을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었잖아?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보기에 2가 없어. 멘탈 나가게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보기에 2가 있었으면 이거 쓰고 왜 틀렸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보기에 2가 없어. 난 분명히 제대로 풀었는데 2가 없어!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오늘 목차기 틀렸다니까? 2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멘탈 나간다니까 진짜? 그럼 무슨 고민하겠어? 아, 내가 산수를 족같이 했나? 이런 고민을 할까? 아니면 문제가 이상하다고 고민을 할까? 아니? 고등학생쯤 되면은 아마 나 제대로 풀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잘못 알려줬구나. 혹은 풀이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뒤에는 문제가 다 막히고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요 2가 있으면 고르는데 없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을 못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별표를 쳐놓으라 그랬지. 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걸 니네가 못 찾아서 시험 문제를 틀려갖고 온다고. 알겠어? 그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 그럼 이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K값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면 여기 보이는 식 있지? 얘를 고치는 거야. 3B 플러스 2C가 뭐야? 마이너 A지. 이항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 마이너 A를. 얼마야? 그래, 여기서 K값이 추가로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이렇게. 확인돼?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게 얼마야? 1.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이건 이제 식에 따라서 값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례식골에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뭐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다 고치는 거. 이거 연습해야 되는 단원이 바로 비례식이야. 사실 이 비례식은 한 두세 문제만 풀잖아? 다 풀어. 고등학생쯤 되면. 쉬워. 근데 이걸 자꾸 까먹어서 틀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갔을 때 심화서, 기본서, 책 막 나누잖아. 기본서에서는 이 얘기가 마지막 단원 마무리 쪽 어려운 문제 보는 데서 나와. 심화서는 이 내용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 문제들 자체에서. 그런 차이밖에 없어. 근데 이 내용 기억하기 어렵겠니? 사실 조금 정신없이 풀다 보면 헷갈릴 수는 있겠지. 근데 생각을 하면 되잖아. 이게 항등식이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버리는 순간 K가 2랑 똑같으면 되겠구나. 좌변거미이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이 새끼 0이면 어떡해? 얘도 0일 수 있는 거니까 K가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0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항상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줘라.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비례식골에 사실 막히는 건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로 나눴지만 결론은 하나야.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풀어내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비례식이 내가 두 가지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 첫 번째는 이거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근데 지금은 교육과에서 빠졌거든 또? 이런 게 있었어. 뭐가 있냐면 이거가 있어. 읽어볼래? 아, 이거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린다. 띄어쓰기 해야지. 이렇게. 가비의 리. 말 그대로야. 가비의 리. 가비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 뭐라고? 왜? 가비라는 수학자가 만든 이론. 그게 가비의 리.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은 무식한 놈이라고 소리를 들어.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제 수업할 때마다 맨날 놀려먹기 좋은 거야. 한 명 딱 해서 찍고 뭐냐? 가비라는 수학자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 하잖아.
다음 시간 돼서 가비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뭐야? 하고 똑같은 애를 찍으면 가비라는 수학자가 만든 거야. 야, 이 무식한 놈아 하면서 이제 끌어가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런 분위기를 풍기던 이론이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뭐냐면 가비가 가짜가 한문이야. 더하는 거야. 더할 가짜야. 이 비는 비례식 할 때 비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리는 아까랑 똑같아. 이론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보면 비례식끼리 더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론이야. 비례식끼리 더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 이거 졸라 골 때려. 재밌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비례식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걸 비례식으로 가지 말고 우리 뭘로 가냐면 그냥 비율로 가자, 비율. 그러면 뭐야? 비율끼리 더해서 만들어진 이론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잘 봐,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할 거야. 자, 내가 A분의 B라는 하나의 비율을 만들었어. 얘가 C분의 D랑 같대. 확인되니?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됐지?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잖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분수로 써진 애들 전부 다 뭐니 사실? 비율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지? 맞니? 네. 하나의 비율. 지금이랑 같은 형태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하면 돼? 얘를 K라고 놓고 나머지를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B가 뭐가 되는 거야? AK라고 설명이 가능하지? 맞아? 그 다음에 D가 뭐가 되는 거야? D가 CK라고 설명이 가능해진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2개씩 나왔지? 아까 우리 이렇게 나올 때 뭐 했어? 더했지? 더해봐. 그러면 B 더하기 D가 뭐야? A 더하기 C에다가 K를 곱한 거지. 자, 잘 들어. K가 뭐야? 여기서 만들면 B 플러스 D지. 여기서 말하는 이 K랑 여기서 말했던 이 K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지.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아까 K라고 나와 있는 숫자는 A분의 B가 될 수도 있었지. 그리고 C분의 D가 될 수도 있었지. 근데 우리는 새롭게 하나 찾았지.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가 되는 것도 알았지. 여기까지는 사실 별다른 그게 아니야. 식을 바꿔서 변형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지금부터 잘 봐.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줄게.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어? 아니? 그 전에. 지금부터 잘 보라고 이 새끼야. 분모가 A랑 C지. 더해봐. 분자가 B랑 D지. 더해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네?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과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실제로 일어난 거야. 그럼 보니까 비율을 뭐 했어? 더했지.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잖아. 근데 뭐가 됐어? 똑같은 게 나와버린 거야. K가 0인 거죠. 아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한번 보여줄게. 자, 잘 봐. 잘 봐. 예를 들어줄게.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 뭘로 해볼까? 2분의 6이야. 똑같은 비율 만들어봐. 4분의 12. 짝수 말고, 기본 홀수로 해봐. 5분의. 얼마 하면 돼? 15. 맞죠? 네. 자, 더해봐. 7. 더해봐. 7. 와. 같은 비가 되는 거야. 확인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은 응용을 거쳐보자. 자, 어떤 응용을 거칠 거냐? 우리가 비율을 만들었잖아. 원래 있던 비율 있지? 내가 A분의 B라고 돼 있는 거 있지? 보이니? P배 할 거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맞니? 그럼 얘는 어차피 약분하면 A분의 P가 될 거니까. 결국 얘가 누구랑 똑같아지는 거냐면 C분의 D랑 똑같아지는 게 맞잖아. 맞지? 근데 C분의 D도 큐배 할 거야. 그래도 같은 거 맞아,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K로 같은 거 맞지? 맞죠? 그러면 결국 얘랑 똑같은 게 누가 된다는 얘기야? PA에다가 플러스 QC를 한 거 분의 PB에다가 플러스 QD를 한 거랑 어떻게 써? 같아진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확인돼요? 이게 가비일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원래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었던 14, 15, 16, 17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 있지? 보이니? 이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특히나 뭐야? 14번 같은 거. 요거를 변형해서. 원래는 가비에리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냈었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우리 요 3번에 나와 있었던 식 있지? 요거 말고 요걸로 한번 해보자. 요걸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자, 한번 써보자. 4분의 x 플러스 y가 누구랑 똑같지? 3분의 y 플러스 z랑 똑같고 이거가 2분의 z 플러스 x랑 똑같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적는 거야. 뭘 적냐면 k분의 몇 x 할까? 응? 그냥 x? 싫어. 2x? 몇 y 할까? 몇 z? 이거랑 같대. K값 찾으래. 이게 가비엘이 써먹는 거야. 확인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두 개가 나왔을 때 P배하고 Q배도 어차피 같은 거였잖아. 네. 똑같이 A배 하는 거야. 여기는 B배. 여기는 C배. 그러면 A, B, C가 얼마인지만 알면 이 K값은 4A에다가 플러스 3B에다가 플러스 2C 한 거라는 걸 알잖아. 이걸 분자해서 보고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분자 거 어차피 이거 다 전개한다면 더 할 거지. 그럼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AX 플러스 AY 그 다음에 플러스 BY 플러스 BZ 그 다음 플러스 CX 플러스 CZ 이렇게 더한 게, 다 더한 게 얘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확인돼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A 더하기 C가 X의 개수니까 2가 되는 경우 찾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Y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4 되는 경우 찾으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뭐야? 6이 되는 거잖아. Z의 개수니까. 이거 연립해서 직접 우리 보고 풀으란 얘기야. 그러면 굳이 이걸 K라고 놓고 식변형하고 막 맞출 필요가 있어 없어?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X, Y, Z를 바꿀 필요가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었어. 가비에리를 이용해서. 숫자들 끼워 맞추면서. 그래서 실제로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들은 이거 몇 K로 바꾸는 거 안 해도 숫자 끼워 넣어서 맞춰서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교육과에서 빠졌어. 왜? 산수가 그만큼 빠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풀었더니 뒤에 있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아싸리 가비에리 빼자. 이거 몰라도 상관없잖아. 이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논리 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비에리라는 교육에서 빠진 거야. 확인돼요? 근데 알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은 써먹기는 해. 조금 쉬운 문제들 풀 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때 한번 써먹어봐. 그러면은 너 이거 어떻게 아니? 막 이런 얘기 할 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애들끼리 막 책 교과서에 있는 거 문제 막 푸는데 야 이거 다 얼마잖아. 이거 어떻게 써? 딱 보면 답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일단 한번 써먹어 보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가비에리. 확인됐죠? 그래서 이렇게 가비에리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가비에리는 사실 무시해도 좋아. 비례식골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고치는 거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유리식은 끝이야. 여기까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리식의 간단한 계산 뭐 하라 그랬어? 통분과 약분해서 문제 풀라 그랬지?
그 다음에 뭐였어? 부분분수에 대한 얘기 했었지? 그 다음에 뭐야? 비례식꼴로 등장하는 거.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를 정리하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확인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내가 더 얹을 거거든? 뭘 더 얹을 거냐면 유리식에서 이 내용을 한 가지 얹을 거야. 뭐냐면 이거는 원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충분히 연습을 했을 텐데 혹시나 싶어서 뭐냐면 유리식의 식을 정리하는 거. 요거 한 가지만 내가 얹을 거야. 식을 계산을 다 했어. 정리, 즉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 하나만 얹어보도록 하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 방법, 예시를 들면서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식을 다 정리했더니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4가 됐어. 이렇게 정답으로 그냥 냅두면 될까? 이거 우리 뭐 해야 돼? 약분할 수 있으면 또 추가 약분을 해야 되지. 근데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지금 확인돼 안 돼. 그건 인수분해를 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 했더니 분모는 x 플러스 2지. 분자는 뭐야? 2와 x 플러스 2에 곱이 되니까 뭐 할 수 있어? 약분을 해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결과가 뭐가 돼? 2.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방법 무엇이냐? 약분이야. 약분을 해서 식을 정리한다. 가장 기초적인 식 정리 방법이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줄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4야. 확인되니?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된 결과를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 이거 계산 다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x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q라는 꼴로 나타내고 pq 값을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야. 우린 분명히 분모가 x 플러스 2인 건 똑같아. 맞지? 근데 분자가 x가 있는데 여기는 없지? 없는 식의 모양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우리는 선생님은 이렇게 불러. 강제식 변형이라고. 강제로 식을 변형하는 거. 이렇게. 확인돼요? 자, 어떤 식으로 식을 변형할 거냐면 결국에는 이 뒤에 붙은 q라는 숫자는 x 플러스 2라는 분모가 약분된 거지.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분자를 x 플러스 2라는 형태가 나오게끔 강제로 만들어서 약분을 시켜버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거야. x 플러스 2가 분모에 있지? 그러니까 분자도 x 플러스 2가 돼서 없어져야 돼.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2지? 2를 붙여서 강제로 이렇게 변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2x 플러스 4잖아. 원래 했던 식이랑 같아 달라. 다르니까 맞춰줘야 되겠지? 얼마 하면 돼? 붙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식을 나눠버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2와 가로하고 x 플러스 2를 곱한 거.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약분이 돼버리지?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8 더하기 2. 이렇게. 그래서 p가 얼마야? 마이너스 8, q는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강제식 변형하는 거야. 간단하지? 요렇게 강제식 변형을 우리 언제 해본 거야, 이거? 인수분해 할 때. 인수분해 할 때 우리 해봤잖아. 내림차순 정리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식으로 1차식으로 분해할 때. 그때 하던 그 강제식 변형을 여기서 또 해먹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강제식 변형은 대단히 중요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왠 줄 알아? 유리함수를 만드는 방법이거든. 이게. 유리함수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강제식 변형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놔. 확인됐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식을 정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 확인됐지?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무리식으로 가죠. 자, 유리식 여기까지 다 정리돼야 안 돼? 이해돼? 나 믿어도 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무리식으로 쭉 잘라. 유리식은 이렇게 5가지로 끝이야. 자, 이제 무리식. 무리식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시작할 때 간단하게 얘기할 거라 그랬지? 왜냐면 중3 때 나왔던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정말로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그냥 듣고 맞아, 이런 거 우리 했었지? 할 줄 알아, 나.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무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리식, 당연히 무리수의 형태로 써진 거겠지?
루트가 등장을 해야 되겠지? 루트라는 부분 안에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야? 숫자가 아닌 식이 있을 거란 얘기야.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식을 내가 만약에 x 플러스 2라고 썼어. 루트 x 플러스 2야. 그럼 x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나? 어떻게 들어가야 돼? 1 돼, 안 돼? 안 되지. 1이 돼버리면 무리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허수로 바뀌잖아. 루트 안에 x 아이씨. 이 그지 같은 새끼들, 씨. 야, 정신 안 차릴 거야? 야, 관리 안 하냐? 내가 이 식의 예를 뭘로 들었어? x-2로 들었잖아. 그러면 x에 1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마이너스 1은? 안 되지. 왜 안 돼? 그런 게 들어가면 허수로 바뀌니까,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무리식에서는 루트식의 꼴로 쓰게 될 거야. 이러한 꼴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붙어. 단 어떤 조건이 붙느냐? 루트 안에 있는 식 있지, 식. 저기 써진 식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그 식이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식의 값이 항상 0보다 이상이 됩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유리식을 만들 때는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됐던 거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야. 무리식이 되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 왜? 허수. 반말이고, 이 새끼야. 허수 때문에. 그렇지. 0보다 작아지면 허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리식이 아니게 되고 그거는 복수수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사원에서 i를 써서 표현해봤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릴 거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무리식에서는 따로 할 게 없어. 왜? 무리식 덧셈 루트 덧셈 못하는 사람 지금 손 들어. 친절하게 월수금 중학교 2학년 반으로 보내줄게. 할 줄 알아? 오씨, 할 줄 알아? 근데 시험 점수 왜 그래? 너 왜 그래? 네? 작도 안 되죠. 그래서 루트 계산. 당연히 다 할 줄 알지? 곱셈 나눗셈 다 할 줄 알지? 이 루트 계산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덧셈 뺄셈 계산할 때, 통분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통분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었니, 항상? 분모의 유리화 먼저 했었지? 그래서 언제나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모의 유리화라는 과정이 등장을 했고, 그 분모의 유리화라는 과정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확인되죠? 이건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할 줄 아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거야. 요거만 해서 그냥 산수만 하면 돼. 그럼 난 여기서 문제 유형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되거든? 니네 중학교 3학년 때 봤었던 문제 유형 중에 뭐가 있냐면 fx라는 하나의 다항식이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야. 확인됐니? 이때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자. 이렇게. 확인됐죠? F1 더하기 F2 더하기 등등등 해서 F에 99까지 썼어. 이거 얼마인지 물어보고 싶어. 그럼 1부터 99까지 다 대입해서 계산해? 아니지.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어? 대입해서 소거시켰잖아. 처음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루트 2지. 2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지. 순차적으로 다 더하는 거잖아. 바로 소거되는 게 나와버렸지. 그러면 우리 그냥 대입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였잖아. 마지막 99 대입하면 루트 99 마이너스 루트 100. 그때 지워지는 꼴을 보니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여기 집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남아? 또 두 개가 남아버렸지? 그래서 계산 결과 얼마야? 그래, 이렇게 가던 거. 이 유형이 또 나온다고. 확인돼? 응, 요거 하나.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식에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보자. 확인되니? 그리고 F1분의 1부터 시작해서 F의 99분의 1까지 더할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 이것도 니네 중3 때 했던 건데? 1등
꼴등. 아닌데요. 아니, 중간고사 꼴등. 아니, 야, 기말 꼴등.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잊어버려? 잊어야죠. 알았어. 야, fn분의 1을 만들어. 그럼 뭐야? 아, fx분의 1이 뭐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분의 1로 순서 바꿔서 큰 거부터 써도 상관없지? 일부러 큰 거부터 쓴 거야. 왜? 유리화 할 거니까. 그럼 유리화 하면 누구 해야 돼? 분자 보면 뭐 곱해야 돼?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곱해서 합창공식 쓰면 되잖아. 그럼 분모가 뭐 돼? 1이잖아. 분자는 뭐 돼?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잖아. 그럼 결국 이게 뭐야? 얘랑 똑같겠네. 확인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유리화를 통해서 계산해 내는 거. 그러니까 분모의 유리화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무리식에서는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중3 때 배웠던 무리식에서 요거 말고 문제용어로 많이 풀어봤던 거 여러분들 뭐 있을까? 응? 이거 있었잖아. 루트 안에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등장했을 때 제곱과 루트 지어서 벗기는 거.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x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양이냐 음이냐. 음수면 양수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 맞지? 그런 것만 간단하게 기억하면 사실 무리식에서는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무리식은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야. 그럼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직접 보고 확인해봐. 89쪽이야. 1번 문제 볼래? 값이 실수가 되고 싶어. 그럼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뭐면 돼? 0보다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냥 2차 부등식 풀어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 그죠? 맞지? 그러니까 1, 2, 3번은 결국에 값이 실수다. 실수라는 얘기가 그럼 뭐야? 허수 만들지 말란 얘기잖아. 시계값을 0보다 이상이 되게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니까. 맞죠? 1, 2, 3번은 딱히 내가 할 얘기가 없어. 그럼 4번 문제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뭐 하는 문제야? 간단히 하래. 유리화 하란 얘기야. 맞아, 아니에요? 맞죠? 5번 나보고 계산하래. 간단히 하게.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해야지. 맞아요? 6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유리화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유리화로 귀결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럼 자, 7번 봐. 7번은 어떻게 할래? x에다 저기다 대입할래? 일단 유리화하고 식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응, 그러고 나서 문제 풀면 되겠지? 마찬가지. 쭉쭉쭉. 그리고 10번에 또 나왔잖아. 우리 방금 했던 거. 똑같은 식으로 나와버렸지? 그래, 이 얘기들이야, 다. 어려워? 무리식은 진짜 별 내용이 없어. 무리식은 그냥 니네 중3 때 우리가 공부 좀 했다. 나 중3 때 시험 좀 볼 줄 암. 하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근데 유리식은 산수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리식은 그냥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동시에 요거 하나만 추가로 기억해놔.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무리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무조건 0보다 이상이 될 거야. 0 이상이 될 거야. 의미 아닌 수로 나올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대신에 유리식 자체는 식을 정리하는 걸 꾸준하게 많이 연습을 좀 해줘라. 이번에 문제 풀면서 정답 보면서 해설 보면서 응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 내가 어떻게든 풀어낼 거야. 어떻게든 해낼 거야 하면서 집중해서 꼭 해봐. 알겠죠?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리식하고 무리식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봤어. 어때? 할만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지? 오늘은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라 우리가 앞에서 어려운 내용들은 다 이미 지나갔고 이제 쉬운 내용들만 남아있어, 뒤로.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마저 다 메꿔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습니까? 조느라고 뭐 질문사항이 있을 리가 있나? 뭔데? B A가 0이 아니고 A, B가 정수고 서로 소고. 그게 뭐냐고? 4분의 8이면 유리수 아니에요? 4분의 8이면 약분을 하면 1분의 2가 되지. 4분의 8 유리수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거를 왜 굳이 약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2루트 3분의 4루트 3이야. 이거 유리수라고 봐야 돼? 무리수라고 봐야 돼? 유리수. 그것 때문에. 4분의 8도 유리수는 돼. 근데 약분을 했을 때 서로서의 관계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4분의 8은 1분의 2를 4배 한 거잖아.
이게 유리수. 실습한 거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지. 또! 또! 네. 할 말 없어? 네. 해봐. 한마디. 나는 죄송해요. 그래. 자, 그러면 촬영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좀 풀다 가자.